안녕하세요. 오늘은 SI와 S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좋은지, 우리 SI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고 SM은 시스템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당연한 걸 말씀드리고 있네요. 이 둘에 대해서 차이점도 알아보고 제 주관적인 생각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사항을 볼까요? 하청업체입니다. 발주사가 있고 수주사가 있고 그 다음 하청업체가 있고요. 이 하청업체에서 바로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재하청의 제재하청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갑질 당하죠? 갑질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을질도 당하고 병질도 당해요. 예, 이게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IT 강국의 구조입니다. 웃기죠? 원청에서 버는 돈하고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정규직 급여는 짭니다. 하지만 실력이 좋으면은 프리랜서도 할 수도 있고 뭐 돈은 부르기 나름이에요. 네, 근데 정규직은 급여를 조금 주려고 해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과 무시를 당하거든요. 이게 갑의 목걸이 줄이고 하청업체의 목걸이 줄이에요. 갑들은 의기양양하게 목에다가 이런 거 달고 다니는데 하청업체들은 이런 줄 달고 다니고 이거 달고 다니면서 얼마나 차별당해요. 그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차별당합니다. 저는 상당히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출퇴근 시간에 이런 목걸이줄 차고 오면은 되게 이제 비교당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도 회사에서 코로나 걸리면은 문자가 오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 갑에서 그 사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전체 문자가 본사 구성원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생활 방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와요. 되게 공손하게 옵니다. 근데 하청 직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전체 문자가 어떻게 오냐면은 협력사 구성원 중 감염자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캠퍼스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뭐, 다시 재교육하러 가기도 하고 막 장난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이 밥을 먹는데 하청업체 직원이 있어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밥 먹는 시간을 조정해서 밥 먹는 시간 11시에서 11시 30분 뭐 1시 반에서 2시 이런 식으로 먹게 하고 나머지 시간을 갑 사원이 먹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때 어이가 없었어요. 뭐 무슨 뭐 목숨에 해를 가해. 네. 진짜 너무나 차별이 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갑 사이트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그냥 우리는 그냥 IT 강국의 하청업체라고 하시고 다니시면 됩니다. SI가 하는 일, SI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순조롭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요구사항 분석에 한 달 걸리고 뭐 설계 15일, 이 설계에서 나온 것을 뭐 공통 항목 개발하고 비즈니스 개발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오픈하고 안정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요구사항 분석을 보시면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제작할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나 우리 프로젝트 리더 같은 경우는 PL은 이 기간이 가장 바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CRUD 처리 방안 공통은 또 따로 개발자들이 작성을 해요. 공통 개발자가 주관으로 해가지고 개발자가 업무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빠듯해요. 무슨 말이냐? 개발자는 방금 전까지 다른 사이트에서 일하고 왔는데 갑자기 다른 뭐 모니터 만드는 회사에 왔어요. 그럼 그 모니터 조립하는 거 다 알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의 그 정도의 수준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거 알겠어요? 모른다니까? 그 업무 아시는 이제 현업에게 물어보든가 다행히 개발자 중에 그 업무를 알면은 서로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는 이제 또 새롭게 개발할 언어를 또 배우는 시기죠. 지금까지 자바 배우고 왔다가 이번에 C샵 한대 하면은 C샵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어디에 파견될지 몰라요. 일단은
없어서 들어갔는데 여기 자리 없으니까 여기라도 일하실래요 하면서 또 획 뚫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설계, 요구사항 분석 결과에 따른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PM하고 PL은 공통개발자와 함께 설계를 하고요. 웬만하면 공통개발자와 함께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새롭게 개발 언어를 또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예. 공통 항목 개발, 설계된 업무 바탕으로 공통 소스를 작성합니다. 이제 공통 개발자들, 좀 몸값 비싼 개발자들, 그런 개발자들이 좀 소방수로 일도 하고 뭐 비즈니스도 만들긴 하는데, 이 개발자들이 편하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많이 만들어 둡니다. 이거를 많이 만들어 둬야 소스도 좀 깔끔하게 짤 수 있고요. 일도 많이 편합니다. 우리가 집을 만들 때 문짝 필요하면 문짝 사서 붙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언제 문짝을 하나하나 다 플라스틱 연결해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공통 개발자들은 그런 문짝 만든 거 갖다 붙이거나 어디서 도입하면 좋은 것들, 뭐 창문 갖다가 사서 갖다 붙이는 것도,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자들은 이 공통 항목 개발될 때마다 소스 들어가서 이제 익혀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이거 써야 되니까. 비즈니스를 이제 개발해야겠죠. 업무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와서 합체시키는 겁니다. 막 예. 가져다가 막 우리 뭐 클래스 이렇게 뭐 객체 배우는 이유가 이런 것들, 어, 비즈니스 개발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만들어서 객체 만들어서 사용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를 만드는 것을 이 공통 개발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에서 갖다 붙이는 역할. 예. 개발 진행 기간이 길죠. 이거를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 시 공통 항목이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하다 보면 요구사항도 다르고 만들다 보니 불편하게 좀 바꿀 수도 있고, PM이랑 PL은 일정 조정 및 업무 설정하기 바쁩니다. 예. 업무 설명하기 바쁩니다. 업무를 설명해야 개발을 하니까. 이제 테스트를 해야겠죠. 만들었으면. 만들고 테스트를 하는데, 버그 덩어리가 있는지 단위 통합 현업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중에 테스트 눌러보다가 에러 떨어지면 빨리 고쳐야 돼요. 오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헬게이트 오픈하고요. 그리고 오픈하면서 나가기 전까지 안정화를 합니다. 만들어진 시스템을 오픈하고 전화 받으면서 안정화해야 돼요. 이제 그간 개발을 잘했는지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며, 안정화가 진행되면서 이제야 업무를 다 깨달아요. 아,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할 때 이제 이 사이트에서 나가고 다른 사이트 배정받아요. 그럼 거기서는 또 다른 업무를 하겠죠. 물론 동일한 업무를 쭉 계속 이어서 하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하지만 파견 업무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어디 갈지 모르는 상황이며, 또 여기서 또 일이 있을까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다음 프로젝트는 잘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합니다. SI 같은 경우는. SI가 성장하는 방법, 개발 실력 및 속도가 필요하죠. 당연히 예, 속도 빨라야 됩니다. 여기는 납기가 우선이에요. 실력도 좋아야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식도 실력이에요. 그걸 어떻게 얼마나 잘하냐, 속도가 필요하고. 이제 거의 한 10년 주기로 신규 언어에 대해서 SI들은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신규 언어 jQuery 나왔을 때 처음에 도입했는데 시장에 인력도 없고 버그도 많았어요. jQuery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바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니까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들어와서 배워가지고 하는데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거의 뭐 jQuery들을 따로 많이 조작해서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그 스프링부트 나오고 또 리액트 나오고, 나 리액트 배우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리액트. 예. 그것도 배우면서 풀스택이거든요. 예. 그걸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예. 어쨌든 공부가 필요합니다. 10년 주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새로운 언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또 이제 템플릿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제작해 놓으면은 어딜 가서든지 몸값 좋고요. 이거 만들어야 이제 인정받습니다. 업무 분석 설계 능력이 뛰어나면 나중에 PM도 가능합니다. 장점, 개발이 끝나면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갈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좀 바쁘겠죠. 그 대신 정석대로 개발한다면 실력을 쌓을 수 있어요. 근데 1번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휴가를 못 갈 수도 있어요. 야, 바로 다음 프로젝트 지금 힘들어, 빨리 가. 이거 끝나면은 진짜 다음에 2주 쉬게 해줄게, 뭐 이런 경우로 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SM보다야 좀 단가가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 대신 그건 이따 설명드리고, 평소 SM과 달리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SM은 전화 오면서 받으면서 개발하니까 개발 그 맥이 끊겨요. 하지만 SI는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SI의 단점, 간혹 지옥 프로젝트에 당첨되면 고생 좀 해야 되죠. 파견 근무가 많아요. 어디 갈지 몰라. 그리고 야근도 많아요. 뭐 멤버들이 개발을 잘 못하면은 그것도 도와줘야 되고,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급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실력 있으신 분들은 금방 배워서 하지 뭐라는 마인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초창기에 그 대학생 졸업하고 어느 언어를 배워야 될까요? 고민하는 친구들 보면 지금 언어도 벅차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언어는 진짜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일주일이면 마스터 할 수 있게 기초를 잘 연습해 두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막판에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정말 고생합니다. 오빠,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어, 다른 거야 하면서 오픈 3일 전 요구사항 획틀기 기술을 시전하였습니다. 고객께서. 그러면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SM이 하는 일을 볼까요? SM은 SI로 만들어진 시스템 운영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뭐 시스템 만드는 거 배우셨죠? 그거를 만든 다음에 이 SM이 혼자 남아가지고 운영을 해요. 물론 큰 사이트 같은 경우는 SM이 뭐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SM은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테스트 기간에 나오지 않은 오류 같은 게 나오면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진행하다가 신제품이 나오면서 오류가 나면 오류도 수정해야 되고, 새롭게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기능 추가해야 될 거 있으면 기능도 추가해 주고요. 시스템이 없는 항목을 바로 기능 추가 못하는 거면 데이터도 뽑아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시스템을 계속 안정화를 시켜갑니다. 전화로 받으면서 하기도 하고 메일로 받으면서 하기도 하고 하죠. 전화 대응하고요. 원래 고객의 전화를 바로 받으면 안 되는 그런 법적인 게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직접 받아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소스 파악 해야죠. 업무 분석하고요. 다음 프로젝트 환경조사, 요구사항 조사, 템플릿 제작 같은 것도 SM이 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SM들은 이제 실력 있으신 분들이에요. 필요시 SI 프로젝트에 투입. SM인데 SM도 하면서 SI 프로젝트에 투입해가지고 SI 도와주는 SM도 있어요. 이 SM들은 진짜 웬만한 SI보다 개발 잘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SI로 만드는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한다고 했죠. 홀로 시스템 운영하고,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나 어쨌든 뭐 전화 메일 받아서 수정하고 회신하는 거, 갑작스러운 고객 환경에 맞춰서 대응해야 돼요. 일단 오류 수정하고 시스템 안정화가 1순위, 개선 및 기능 추가는 2순위, 시스템에 없는 데이터를 쿼리로 뽑아서 고객에게 전달도 하는 거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앞장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다음 프로젝트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게 SM에게 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의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업무도 모두 파악해야 돼요, SM들은. 제가 이제 SM을 한 사이트에서 8년을 했는데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 그럼 누가 뭐 때문에 전화할 거라는 걸 아는데 거의 10번에 5번은 맞췄어요. 그 정도로 SM이면은 그 시스템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고객도 휘어잡고 고객 회의 들어가서 고객 모가지 잡고 흔드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 환경조사는 거의 제가 다 했고, 요구사항 조사랑 템플릿도 제작은 제가 거의 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성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고객과 회의, 회의하죠. 진짜 이 회의실 가서 고객보다 큰 소리 내려면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을 하든 바로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 그걸 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이런 거를 또박또박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만들면 오류 없이 잘 만들어야 그 고객들이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에 사용할 언어라든가 템플릿 등을 작성하여 두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SI 프로젝트에 투입해서 SI 프로젝트 사람들 업무 다 알려주고 뭐 DA 작업도 하고 뭐 DB도 다 건들고 뭐 공통 개발자에게 이건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도 얘기도 해주고. 예. 왜 그러냐면 다음에 이제 맡아서 유지 보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SI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는 대단히 관심이 많은 존재가 SM입니다. SM이 성장하려면은 고객이 무슨 업무를 하든지 모두 알아놓는 게 좋아요. SI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언어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현 시스템에 맞게 공통사항을 많이 만들어요. 현 시스템에 맞게요. 그러면은 나중에 뭘 만들 때도 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요구사항 왔을 때 10분 만에 한 페이지 만드는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고객이 아주 좋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물론 밥도 많이 얻어먹고 또 뭐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많이 주고, 예, 그랬습니다. 뭐 사이트에 오래 있으면 나중에 이제 대체 불가능 인재가 돼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잘 못 뺍니다. 무서워서 이 사람 없으면은. SM의 장점, 개발에 대한 부담감이 SI보다는 적다. 뭐 개발만 하는 SI보다는 좀 적겠죠. 그리고 SI보다 빨리 퇴근하는 회사도 많고요. 한 가지 업무를 오랫동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이 한 가지 업무를 오랫동안 유지보수하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체 불가능 인력이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다이렉트 계약으로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회사 급여가 짜요. 그래서 연차가 쌓였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안 올려줘. 그러면은 저 그만둘게요 하면은 고객이 나 당신과 일하는 게 좋은데 원하는 게 뭐야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러면 저 다이렉트로 계약 되죠? 당연히 되지 하면서 회사 바뀌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가기도 하고 고객은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지 뭐 너네 회사한테 돈 주냐 이렇게 하는 마인드로서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야 뭐 한 곳에서 오래 일하면은 편하게도 일도 하고 뭐 거의 뭐 프리랜서 급여라고 치면 대기업 정규직보다도 많이 버는 그런 수준이니까 일도 편하게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SM의 단점, 리플레시 휴가 없어요. 리플레시 휴가 없어요. 일주일 다녀오면은 시스템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편하다고 또 공부 안 하면 도태돼요. 나중에 또 10년 주기로 차세대 하는데 그때 가서 신기술 배우려고 하면 어버버버 거리겠죠. 가끔 귀찮게 하는 고객이 생기면 좀 골치가 아픕니다. 바빠 죽겠는데 계속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처음 부서에 배정돼 가지고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데 만만한 게 SM이거든요. SM한테 자꾸 물어봐. 그러면은 이제 그 고객이 이제 계속 시키면 이제 제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이 사람 좀 골치 아프게 한다 하면은 좀 처리해주고, 또 타 사이트로 옮기고 싶은데 못 옮기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대체 불가능 인력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뭐 좋은 장점도 있지만 정말 이제 타 사이트 가고 싶은데 못 가게 진짜 별놈에서 협박을 다 합니다. SI에 비해 급여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냥 SM 노멀하게 한다면은 급여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안 올려줘요. SM들은 단가가 한 50만 원 정도 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SI와 SM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람 성격에마다 이걸 고르는 건 다르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 받아서 대응해 주는 게 싫다고 해서 SI 뛰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평소에 좀 여유 있게 일하고 싶다. 그리고 난 공부 따로 하겠다. SM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하청이에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청이고 보너스 없고 차별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뭐 무작정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업체는 그래도 들어가기 쉬우니까 한번 뭐 초반에 경력 쌓기엔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제가 들은
드린 내용으로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해 보셔가지고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